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어, 화요일이죠?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2399포인트, 1.15%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83% 상승 마감하였어요. 제가 오늘 좀 노동청에 갔다 오니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계속 막 이것저것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생설수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꾸준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왜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어디까지가 중소들이가 얘기했던 자리인지,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이제는 횡보할 때 뭐 해야 된다? 코스닥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다?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좀 빨랐다. 좀 빨랐다 싶지만 그때 그래도 슬금슬금 코스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본전 혹은 약간의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는 이 수익을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 마무리를 지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대신 지수에 맞춰서 같이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혹은 상승을 안 하든지 아니면 상승폭이 적은 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대신 그런 종목들은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이걸 안 해놨네. 잠시만요.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순서라는 건 무슨 소리냐? 잠시만요. 이게 녹화 중지 버튼이 없어서 바꾸다 보니까 이제 OBS도 바뀌어가지고, 순서. 즉, 지금은, 테마군이든 룹이 있으면, 지금은 뭐, 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종목이 안 움직인다면, 내 종목은 아직 이 순번에 안 든 거예요. 즉, 1번부터 100번까지 대기 순서가 있다면, 현재는 매장에 7자리가 빠져나가서 7팀이 식사를 하는 도중인 거예요. 반찬이 나왔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 7명 끝나고 나면 또 다른 7명이 이제 순번 노테이션이 계속 돌겠죠? 도는데 원하는 자리 740, 730에서 750 사이를 저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갔다면, 즉 재료가 소진되든 아니면 영업시간이 끝나든 순번은 돌리는데 나는 100번이야. 내 순서가 오냐 안 오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내가 만약에 30 몇 번이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1번에서 뭐 29번까지는 밥을 이미 먹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담배 하나 피거나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그리고 내 순서가 오면은 나도 이제 밥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내 순번 전에 재료가 소진되든 혹은 영업시간이 끝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서 뭐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한 차례 올라왔다가 고점을 다다르고 못 넘기고 눌렸을 때는 다 같이 눌릴 거다. 즉 이 시간대는 뭐 영업시간 끝나고 혹은 재료가 소진됐다. 그러면 다음날 오든, 그게 아니면 이때는 뭐 브레이크 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타임이다. 그럼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다시 갈 때 그때 1번부터 아까 30번까지 받았으니까 31번부터 받아서 100번까지 순서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1번부터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미리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 종목이 주가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냐, 지금 주가가 1%, 2% 올라갈 때 내 종목은 4%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에 다다르고 눌릴 때 내 종목도 같이 빠지는 종목이냐, 2% 빠지면 내 종목 4% 빠지는 종목이냐, 2% 빠지는데 내 종목 10% 이상 빠지는 종목이냐, 2%가 빠지더라도 내 종목은 안 빠지느냐, 혹은 오를 때 안 가다가
빠질 때 내 종목이 올라가느냐,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종목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해당되는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는데 눌릴 때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좀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 내 종목도 같이 가느냐, 아니면 분명히 오를 때 같이 올라가고, 이게 지수예요.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 근데 지수가 빠져. 내 종목도 빠져.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오를 때 같이 오른 거니까. 들어온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같이 나간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 근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빠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끝난 거예요. 밥 시간이. 식사가 끝났고 그 식당에서 멀어져서 집에 온 거예요. 얘는 수급을 다시 안 넣는 거니까.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고 나서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이 종목은 그냥 바닥을 찍고 횡보해야 돼요. 다음 내 순서가 오든, 다음 내가 그 맛집을 찾아가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올라올 때까지 확인해 보시고, 눌릴 때 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혹은 버텨야 되냐, 혹은 손절을 해야 되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으니까. 그죠? 패턴의 관점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월봉이든 주봉이든 패턴의 관점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관찰에 눌러놓고 고점 저점 해서 반등폭이 중간값 잡아놓고 또 눌러놓고 반등폭 정도, 중간값 정도 잡아놨는데 이건 중간을 아예 못 갔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강하게 누른다라는 거고, 그럼 눌렀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음봉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죠? 이 음봉 기준을 잡았을 때는 중간값을 넘어섰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음봉을 잡으면 어디? 중간값이라는 기준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못 미쳤지만 대부분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간값까지는 올라왔다가 이 중간값을 못 뚫어내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도 여기서 기준 잡든, 여기는 이미 끝났죠. 그럼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뭐 한다? 못해도 중간값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2350포인트 기준인 거고, 2350포인트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은 어디? 2400에서 2415포인트까지 열린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혹여나 나온다, 대외적으로 좋은 기운이 떨어진다, 미국에서 특별할 게 없으니까, 금리 인상이든 뭐든 호재가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는 선거로 얘기가 나오죠. 공화당이 승리하냐, 기존의 이 당이 승리하냐. 결국엔 기존의 당으로 인해서 이 당이 선정을 하면서 뭐가 나온다? 금리 인상이든 인플레이션이 나왔으니까 다른 당이 선거에 압승을 하게 되면, 혹은 승리를 하게 되면, 지금의 이 흐름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 대한 기대감을 연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대감이 연출이 되면 어디까지? 2450포인트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정말 오버슈팅이 나오면 2500까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2400포인트 위로 올라타면 25포인트 기준으로 2450, 그 다음에 2475, 그 다음에 2500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2500까지 올라갈 거냐, 올라가지 못할 거냐인데, 2500의 기준이라면 지금 밑바닥에서 2150에서 2500까지면 이게 몇 포인트나 되려나, 이게 포인트가 지수로는 안 나오네요. 그럼 2410에서 2500까지면 거진 20% 30% 기준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상승을 해줄 거냐예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기존부터 물려있던 계좌라면 지금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몇 프로? 30에서 40%의 기준이 나올 거다. 뭐가? 내 계좌의 마이너스가. 지수는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내 계좌는 기껏해야 10% 혹은 15%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 30에서 40% 기준 잡고 여기서 시장이 정말 운 좋고 재수가 좋으면 이 내 계좌가 20% 기준까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왜? 대외적으로 시장이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이제는 뭐 슬금슬금 분할적인 관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코스피가 여기서 요렇게 누르기보다는 횡보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내야만이 올해가 지나더라도 내년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나쁘지까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뭐 해야 된다? 코스닥은 못 올라갔던 이 자리에 대한 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선적으로 725에서 730 기준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750 기준까지는 한 차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도 패턴적인 관점으로 똑같이 본다면 뭐 고점 대비해서 중간값 때렸고 또 고점 대비해서 중간값을 때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요 자리까지에 대한 중간값이 어느 정도예요? 750 기준이에요. 75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관점. 대신 750을 못 넘기면 한 번 더 하락하든 아니면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해서 횡보하든, 그러면 이번에 750을 뚫어 올리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면 이제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없겠구나 라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은 760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65포인트 되네요. 750에서 760이에요. 많이 가야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무턱대고 강하게 슈팅하고 강하게 매수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잡았던 거를 한번 올라오면서 털어내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위로 올라타서 버티기 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이제는 코스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그럼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뭐다? 슬금슬금 우리는 분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종목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이해되시죠? 지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지수 넘어가기 전에 고버스, 우리가 항상 보는 고버스를 본다면, 그죠? 이 자리까지 내려앉았죠. 3,100원대까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예요. 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횡보를 시킬 거냐, 횡보를 시킬 거냐, 여기서 시킬 거냐, 여기서 시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는 척 했다가 어디? 여기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겁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럼 어디까지? 3,030원 부근. 라운드 피겨값은 3,000원입니다.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흔들어 주고, 그 다음 뭐 다음날 그냥 이게 요런 그림이죠.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날 그냥 요 위로 갭 띄워 갖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는 한번 흔들었구나, 당분간은 요지랄 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지랄 하게 되면 뭐 한다? 코스피는 횡보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생각나요? 당연히 삼성전자 생각난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기준을 보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보면 말씀드렸죠. 6만원 기준 잡아서 6만원 뚫어 올리면 어디까지? 62,500원에서 63,000원까지 한번 나올 거다. 그죠? 그런 흐름을 뭐 한다? 오늘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제 6만원을 살짝 뚫고 끝났죠. 그럼 시가를 6만원 밑에서 시작했으면 또 한번 가둬놓고 여기서 흔들어댈 자리인데 갭을 띄우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박스권 기준에서 뭐 중간값을 버텨내니까
고점을 한 번 더 두드려 주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니까 뭐 네 번째는 뚫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이죠.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박스고 주식은 계단이고, 박스를 몇 번 때리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뚫릴 거냐 뚫고 올라갈 거냐. 그러면 이제 62,5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얘는 여기서 63,000원까지 이 자리 못 넘기면 뭐한다? 이제는 횡보한다. 이 횡보가 어디서 62,500원대에서 58,000원대까지 열어놓고 횡보한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6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횡보도 요 위에서만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 이제 65,000원대 보러 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뚫고 내려앉으면 요 박스 버텨내면 요 박스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형주일수록, 우량주일수록 이 박스권은 너무나도 잘 맞아요. 층층별로 다 계산하고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루온이란 종목도 움직인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뭐 납품업체라고는 알고 있어요. 뭐 기존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도 이 종목을 살짝 다루기는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급상승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강하게 시키고 누군가 억지로 눌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평을 트위스트 꼬면서 뭐다? 그래도 바닥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준이에요. 고점도 올려가고 있고 저점도 흔들리긴 하지만 올라가는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 이렇게 그어보면 오늘의 고점 자리가 이 추세의 중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못 뚫어낸다. 왜? 거래량이 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놓고, 그러면 여기서 또 추세 중간을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2,940원 2,940원 기준으로 단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940원을 깨지면 길게 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오늘의 저점이죠. 2,800 얘는 50원을 이탈하면 뭐다? 추세가 이 길게 보는 추세는 버틸지언정 짧게 보는 단기적인 성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바탕 쏟아냈기 때문에 이 길게 보는 추세보다는 짧게 보는 추세 기준으로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내야만이 한 번 더 상승 혹은 이제 추세를 바꿔서 상승, 그게 아니면 갇히는 자리, 요런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추세는 분명히 어느 정도 상방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캔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 기존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뭐한다? 거래가 빵 터지고 혹은 이슈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윗꼬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밑에는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샀다라는 관점인데, 이 산 누군가가 기존에 한 차례 이 흐름을 만들었던 누군가라면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꾸준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누군가라면 한번 눌러서 뭐다? 다시 잡을 거다. 왜? 이때와는 별개인 누군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들이 모을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흐름을 1차적으로 여기서 만든 거고, 여기서 부족하다면 뭐다? 한 번 더 만들어낸다. 결국엔 추세적으로 크게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자리는 3,500원을 뚫어 올려서 지지 받냐 못 받냐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크게 열리는 자리랑 위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뭐 요런 자리죠. 기존 저점 자리. 요 위로 안착을 하면 좀 더 크게, 그게 아니면 요 안에서 혹은 요 안에서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요 자리 위로 뚫어내면 여기에 대한 뭘 만들어낸다? 박스권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박스권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 한 번에 못 뚫어낼 거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찍어보고 못 뚫을 것 같으니까 눌러놓고 그 다음날 뭐 갭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갭으로 누를 이유가. 그러면 이제 이 갭 자리에서 요 박스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값이 어디예요? 67,20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한다? 한 차례 버틴다라는 거죠. 왜? 중간값에서 일단 지지받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래량이 적게 터졌으니까. 근데 내일 시가를 그러면 이 위로 안 올리고 밑에서 시작한다. 그럼 뭐 한다? 일단은 요 갭은 메꾸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요 갭 자리가 뭐가 된다? 나중에 매물이 되니까. 누군가는 요 갭 자리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물린 누군가는 안 팔았단 말이에요. 점프하니까 야 내 매수가보다 높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 뭐 한다? 메꾸고 간다. 그러면 얘는 59,200원 혹은 6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6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라운드 피겨값이 아니라 좀 더 여유있게 보더라도 58,500원 요 자리 기준으로 58,500원까지 열릴 수는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다음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59,000원 위로 안착해놔야 돼요. 얘는 그래야만이 요 안에 박스를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젠 쌍봉을 만들고 다시 뭐한다? 주저앉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42,000원 부근까지 42,000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요 박스를 확인하러 뭐한다?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여기서 해먹고 한 차례 눌렀던 부분을 어디서? 여기서 해먹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10% 수익 볼 거 개파락 시키고 5%만 수익 보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뭐한다? 기존의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를 어디서? 여기서 만들어낸다. 왜?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150%예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80%에서 120% 수준이거든요. 그 자리를 이미 해먹은 거예요. 더 해먹은 거죠. 얘는 가벼우니까 혹은 현재가가 높으니까 그만큼 호가창이 얇으니까 단가는 높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주가를 올렸다 냈다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올라왔던 게 청담글로벌이란 종목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사실 뭐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9,950원에서 일단 맞고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터진 건 분명히 맞다. 이 거래량이 어디? 기존에 터졌던 거래량 정도라는 거고, 그럼 기존에 터졌던 거래량의 캔들을 보면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기준에서 몸통의 기준과 요 자리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죠. 그죠? 근데 이 자리도 뚫어 올릴 수는 있다. 근데 못 뚫어 올리는 건 기존에도 꼭 이 종목은 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기서 횡보시키고 그 다음 뚫어 올린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얘는 차라리 강하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뚫어 올렸다가 윗골이 달고 밀리는 자리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요 자리를 못 뚫어 올렸고 구름대 상단을 뚫었다가 다시 뭐 했다? 구름대 안으로 안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름대를 뚫어 올려서 갭상승을 시키든, 그게 아니면 구름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뭐 시켜야 된다? 밑으로 누르는 횡보를 한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면 내일 개파락을 시키면서 구름대를 이탈한다. 혹은 요런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다? 이 종목은 당분간 볼 필요 없다.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을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뭐 했다? 털고 나가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차트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 주봉만 보더라도 올렸다가 눌러놓고 다시 올렸다가 주가를 누르고 올리고 또 한 번 누르죠. 누른 다음에 뭐 한다? 요렇게 올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차트가 위아래 빼고 요런 그림에서 끊기고 여기서 요런 그림은 연출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원을 저점을 연결하면. 그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눌렀다가도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변동폭은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요렇게 움직일 거냐? 그게 아니면 요렇게는 모양은 만들었지만 짧은 기준으로는 요런 기준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즉 지금의 자리는 요런 그림을 만들 거냐 아니면 눌러놓고 요런 그림으로 움직일 거냐에 모 아니면 도가 되는 자리예요. 모가 되려면 구름대 위로 안착, 도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대를 최대한 활용, 이도저도 아니면 구름대 밑으로 하향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원을 그리더라도 최대한 밑바닥까지 다 확인하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미리 그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최대한 다 활용하고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다들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의 시장 웬만한 종목들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즉 확실히 코스피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다르고 나니까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가볍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지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올릴 수도 혹은 누를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의 자리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요 유신 저 네옴시티 관련 혹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관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다음으로 얘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데모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제는 버틸 거냐 못 버틸 거냐의 관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1,000원 요 자리 이탈하면 당분간에 강한 상승은 일단락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눌렀을 때 저점을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야 다시 한번 가요. 어떤 그림처럼? 그나마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죠? 기존의 자리에 대한 차트, 저항선을 이미 그려놓은 자리예요, 얘는. 제가. 요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놨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눌렀다가 올라올 때 버텨내면 그 다음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대신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을 뚫어 올리더라도 그 위에서 유지를 해야 그 다음 수급이 열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에서 한 차례 지지받는 척 했지만 다음날 갭 띄워놓고 강하게 밀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른다라는 거고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는 받고 올라오는 그림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종목은 이 음봉 떨어졌던 자리 요 자리 위 52,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잘해야 뭐가 나온다? 횡보. 그러다가 이 횡보 하다가 시장의 영향을 받거나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대로. 그래서 그 다음 저점까지 눌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관점으로 양지사가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신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굳이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47,700원까지 한 번에 밀었다가 기술적 반등을 57,000원 부근대까지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 거냐? 그게 아니라면 51,000원 위에서 지지받고
한 번 더 고점 확인하러 올라오고 나서 눌렸을 때 56,000원 위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 또 한 번 신고가 랠리를 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10일이면 거래일로 따지면 뭐 기껏해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일 거예요. 많이 돼야. 그죠? 그러면 딱 그때 돼서 주가가 쳐밀리기보다는 미리 한번 눌러놓고 그때 정도 돼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척 해놓고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넘기니까 추가 하락하는 요런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꼭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데모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번 더 움직였고요. 오늘 움직이면서 뭘 만들었다?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얘도 신고가의 자리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안 털어도 되는데 일부러 누군가가 털었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은 아닐 거라는 거고, 그러면 단타로 들어왔던 세력이냐 혹은 이 주가를 올렸던 세력이냐, 두 놈이 같은 놈이냐, 요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밑에서 올라왔던 요 추세 기준에서, 즉 내일 당장 눌리더라도 13,800원 혹은 13,5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다? 기술적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기술적 반등이 오늘의 종가죠. 종가 기준으로 5만이래. 죄송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15,700원에서 16,000원을 뚫어 올리느냐 못 뚫어 올리느냐가 중요한 뭐다?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 못 뚫어 올리면 이 종목은 잘해야 뭐가 나온다?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는 거고, 다음을 또 생각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얘도 그 전쟁 관련도 포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요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예요. 결국 요 위에서 버텨내는 흐름이냐인 거고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버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14,5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위에서 버텨내면 무조건 신고가를 한 번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요 자리를 다 활용할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는 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물량을 조금이라도 털어내고 혹시나 라는 생각하에 관망할 수 있는 자리지, 여기서 신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오늘 같은 날 수급이 한번 좀 올라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거래가 터졌던 자리예요.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이 매물을 확인하고 있었던 자리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또 도전을 했지만 못 들어 올리니까 그대로 밀어버리는 관점은 만들어냈지만, 여기서 일단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기준이다. 왜? 아직은 밑에서 올라오는 요 관점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일 장중에 어디까지? 얘가 1,500원 기준까지는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 1,500원에서 1,500원 기준까지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지만, 이 1,500원을 지켜내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 종목이 또 한 차례 위로 상승하는 흐름 한번 만들어낼 거고요. 그 만들어냈을 때 이 상승하는 흐름이 11,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러지 못하고 버텨냈는데 11,000원을 못 뚫어낸다. 그러면 얘도 역시나 요 자리를 다 활용하는 자리를 당분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소화를 하다가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눌러버릴 거고, 시장이 소화를 할 정도로 괜찮다라고 느낀다면 위에서 버티고 위로 한번 쏠 거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수급이 100% 나갔다라고 볼 수 없다. 대신 그래도
매물은 소화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바닥 대비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손절은 짧게 잡고 뭐라 그럴까요? 신규 매수를 하시든 버티든 수익 실현을 하든 해야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